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신지, 다시. 이런 거 잘 써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바로 호수책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가 6월 달에 문장보호와 벅스 ABC 전시를 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와서 구경해 보세요. 예, 저는 문장보호와 벅스 ABC를 지은 난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벅스 ABC는 2017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19년도 여름부터 제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이렇게 세상에 내보낸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 책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은 제 친구들이에요. 제가 그림책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게 응원을 해줬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계속 응원해준 든든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일 처음 봤습니다. 네. 벅스 ABC는 보시다시피 그 점으로 찍어서 그렸고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렇게 생명체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 보면 A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체에서도 A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다른 분은 벌써 찾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문이나 몸짓에서 알파벳을 찾을 수 있고요. 이 단어가 녹아들게 문장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ppear, 나타나다가 여기 나타나요 하고 문장에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B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얘는 길 앞잡이에요. 왜 길 앞잡이를 제일 처음에 배치를 했냐 하면은, 사실 제일 큰 거는 얘가 A자가 몸에 있는 것도 있지만 길 앞잡이라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지금 여기 보면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곤충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하는 곤충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로 지금 보여지는 곤충이라 길 앞잡이가 딱 어울려서 얘를 배치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얘가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예요. 근데 얘가 바로 제가 이 책을 그리게 할 때 큰 영감을 준 곤충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얘네들이 짝짓기 하는 모습이 하트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도서관에 가서 얘네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게 B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알파벳 책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얘네를 보고서 곤충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늬를 통해서 알파벳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영감을 준 그런 곤충이 바로 이 잠자리입니다. 얘는 금강산 잎벌레인데 굉장히 작은 잎벌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앞에 굉장히 많은 역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금강산 잎벌레가 요 작은 풀잎 끝에 딱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살아남아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혼자 살아남는 모습을 비장하고도 비장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물자라예요. 지금 등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무엇인 것 같아요? 알이요. 알이죠. 그럼 얘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보면은 대부분 알 것 같아요. 그쵸? 수컷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컷이 등에다가 알을 품고 이렇게
돌본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물자라 수컷이 알을 돌보고 있는데 사실 이 알들이 이복 형제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너무 놀랍죠? 이른 봄에 암컷과 짝짓기를 해서 암컷이 끈끈한 액체로 이렇게 등에다 알을 낳는데 한 번에 이 등을 다 채우질 못한대요. 물자라 수컷은 그 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등이 다 찰 때까지 다른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또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 등이 가득 찰 때까지 짝짓기를 한대요. 그 뒤로 계속 이 알이 깨어날 때까지 돌보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돌보는지 거의 먹지도 못하고 돌본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알들이 깨어날 때쯤 되면은 강 기슭으로 가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새끼들이 나오게 도와주는데 그러고 나면 힘이 다해갖고 죽는다고 해요. 대단한 부성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의정부의 사서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서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클리멘의 나방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 클리멘의 나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셔서 살펴보셨는데 이게 T자잖아요. 근데 이 나방이 무늬가 사실 나방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요 위가 무늬가 조금 더 길쭉하게 나오면 십자가 모양이래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를 뜻하는 나방이라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나방을 발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뭔가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이 책을 펼쳐가지고 이 면을 살펴본 다음에 소망을 빌고 이렇게 딱 책을 덮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늘 살아가면서 생명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생명이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살아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다 갖췄으니까 걱정이 한 개도 없을 거야. 하지만 어떤 생명이든 자기 몫의 짐은 다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쓸 때 이게 가장 저한테 있어서 공감이 가는 글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얼음벌레가 된다고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시 위기가 닥쳐와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해요. 이 글이 저는 좀 제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어른이 되면 사실 두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났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 다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됐는데 사실 제가 결정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글이 제 이렇게 뭐랄까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어요. 네, 다른 어른들도 아마 이거 읽으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식물이나 곤충에 눈이 가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부터였었냐 하면은 문장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장보에서 제비꽃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꽃이 길에 나타나면은 그걸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정이 생기고 그 제비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식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옆에 있는 식물들의 이름이 보이니까 더 정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생명력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막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본받을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얘네들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애정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소풍을 딱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것보다 산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에 중랑천이 있는데 중랑천변을 틈만 나면 많이 걷고요. 그리고 막 지나가다가 오늘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힌 걸 봤는데 다음날 지나가는데 조금 열린 게 보이고 어느새 걔가 꽃이 핀 걸 보면 되게 뿌듯한 거예요. 아, 얘가 꽃이 피었구나.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고 그런 거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전묘화의 매력이라. 네, 전묘화의 매력은 여러분들 착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전묘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 같은데 여튼 여러분 전묘는요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데 그 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들불 일듯이 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까 있었던 분했던 일, 막 뭐 내일 뭐 무슨 반찬 해 먹을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서 막 마음에 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 파동이 잔잔해지면서 어느 순간 무아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수행자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돈 들여서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그 순례자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이 그 펜과 종이만 있으면 여러분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묘의 매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림책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때여서 글과 그림이 있는 책은 어울린 책은 만화책이 있었고 동화책에 사파가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림책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언제였냐면 친구가 그 출판사에서 있다가 그 독립을 해서 그 프리랜서 사무실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축하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린이 출판사 이제 편집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그림책을 쌓아놓은 거를 그때 처음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30살이었었는데 딱 처음 펼쳐본 게 그건 내 쪽이야라는 책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책을 딱 펼쳐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책 표지에 쬐끄만 생쥐가 빨간 조끼를 입고 있어요. 딱 펼쳐보면 걔가 이제 엄마가 이 새 조끼를 만들어줬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오리가 참 예쁘다고 나도 한번 입어보자 그러니까 한번 이제 빌려줬어요. 생쥐하고 오리하고 보면 등치 차이가 있잖아요. 오리가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끼겠죠. 그러니까 오리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좀 끼나? 근데 옆에서 이제 강아지가 와요. 그럼 강아지가 그 조끼 정말 이쁘다. 나도 한번 입어보자. 그러니까 오리가 지 것도 아닌데 선심을 써요. 입어보렴. 강아지가 입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끼겠죠? 좀 끼나? 옆에 누가 또 오냐면 물개가 와요. 그러면 물개는 좀 어때요? 더 크죠? 이래서 큰 애 오다 누구까지 오냐면 코끼리까지 와요. 그러면 그 조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 코끼리가 입은 걸 생쥐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조끼! 하고 끝이 나요. 제가 너무 놀랬잖아요. 이러고 끝이야? 그러고 딱 펼쳤는데 그 서재 정보가 써 있는데 쬐끄만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런 책이 다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림책이 참 재미있고 멋진 책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그림과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는 책이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그림책의 매력에 빠지게 됐고, 어느 순간 그림책 작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책 작가를 꿈꾸게 된 다음에 그 그림책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책 학교에 가서 그림책을 배울 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글을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림책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곤했었죠. 그래서 그림책 내용을 어떤 거를 구상을 할까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언제 집에 가나, 너무 피곤하다, 쉬고 싶다 하는데 쉼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부 온 줄 알았는데 여기에 또 뜻이 있네. 그럼 문장부 갖고도 뭔가 얘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장부로 어떤 얘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생각들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우산이 있는데 우산 꼭지에 물방울이 맺힌 게 쉼표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문장부를 닮은 이미지들이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닮은 것들을 막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게 그 한편의 책이 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하나의 그 작품이지 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어떻게 잡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자연의 흐름을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흐름에 문장부호에 자연의 흐름을 담아서 문장부호 책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스케치 더미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 속도를 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국어국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색 도구를 많이 사용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뭘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호미야방을 가본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사용해 본 것들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썼던 포스터 물감, 그림 물감, 그쵸? 크레파스, 색연필, 이 정도였는데, 갔더니 막 진짜 정말 다양한 그런 그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구들을 샀죠. 지갑이 꽤나 털렸습니다. 전문가용은 색연필만 해도 한 세트 이렇게 사면은 10몇만 원이 훅 날아갑니다. 그래서 막 다 샀는데, 그거를 이제 제 뜻에 맞게끔 그 소유하는 것과 제 뜻에 맞게끔 운용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소유는 많이 했으나 그걸 제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장부호를 이렇게 보니까, 문장부호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누군가가 이게 점이니까 점으로 해보는 건 어때? 라는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거 엉덩이 힘만 있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으로 한번 찍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재료는 샀는데, 그 재료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구점에서 파는 그 1,800원짜리 그 펜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장 찍었을 때는 좀 엉성했는데, 두 번째 찍으니까 볼만해지고, 세 번째 찍으니까 다들 감탄을 하기 시작하고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점묘를 시작했죠. 그래서 흑백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색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색에 자신이 없어서 흑백으로 점묘를 하고, 컬러로 이제 그래픽으로 문장부호를 해서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계약이 되고 그 출판사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이렇게 자연물을 그리는데 생생함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컬러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재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물에 녹으면 이 점으로 찍는 게 얼마나 힘든데 물에 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해도 없이 아크릴 잉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크릴 잉크를 원색 그대로 쓰면 너무 쎄하니까 혼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섞어도 막 펜 쪽에 달라붙고 앙금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안 나는 거죠. 섞고 다음날 되면 얘가 젤리처럼 굳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파내고 다시 혼색하는데 어제 그 색이 안 되니까 막 너무 애쓰고 막 이러다가 내 명예 못 죽겠다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크릴 잉크는 물에 섞어도 굳고요. 혼색을 하면 굳는 애였어요. 그걸 모르고 글쎄 제가 그렇게 혼색을 했었던 거죠.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수성 잉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성 잉크로 하니까 훨씬 쉬웠는데 이제 그때 되니까 또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재채기가 그냥 불현듯 나오면 막 어디 번진 데 없나 찾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 씻고 나와서 아무리 이렇게 수건에 잘 닦아도 조금이라도 물기가 남으면 번진 점이 생겨가지고 막 애쓰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노하우가 생겨서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힘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이 안 즐거웠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시실날실처럼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발견의 기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료조사가 힘들었지만 또 거기서 알게 되는 기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그 찍는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힘들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또 한 장면이 완성돼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게 다 내가 원하던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뿌듯한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시실날실처럼 다 그렇게 엮여져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기법은 굉장히 다양한 거.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민화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울리는 이야기가 있다면 민화로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드로잉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과학관에 과학 뉴스도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그 이야기가 있다면 디지털 드로잉으로도 그리고 싶고 그리고 또 과학에도 요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그 논픽션 주제가 생각이 난다면 그것도 소재로 해서 책도 만들어 보고 싶고 진짜로 문어발처럼 이 뻗어나가는 호기심을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시리즈 욕심이 있어요. 처음에 문장보호 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첫 책이었고, 또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중심이 서지 못한 채 만들어지면서 기법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는, 진짜 다시는 전묘를 안 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제 안에서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저 보람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런 시도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찾아오니까 벅스 ABC가 나온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그 바닷속 배경으로 해서 한글 책을 시리즈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들여서 품어 만든 벅스 ABC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